이번 주제는 주물 공정의 미세먼지 저감으로 하였고요. 역시 세 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패널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도 역시 12분씩 그리고 패널 토론 14분으로 구성하였고요. 네, 장례 정리를 하는 동안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좌장을 맡게 된 인천대학교 기계공학과 권재성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인성 박사님이 되시겠고요. 주물 공정의 미세먼지 발생 및 악취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로 이제 주물 공정의 미세먼지 발생 및 악취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주조 기술이 이제 주물을 생산하는 주조 기술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무슨 분진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조금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조를 하려면은 이제 주형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그 주형 재료는 이제 주물사라는 것과 바인더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사는 말 그대로 이제 모래 이제 성분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강이나 바다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주물사, 또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또 인공 주물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형을 만들려면 이 주물사를 이제 형태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유기 바인더와 무기 바인더가 있고요. 주조 공정은 밑에 보시는 표대로 보시면은 주물사가 있고 조형, 용해, 주입 냉각, 탈형, 탈사, 후처리, 그리고 그걸 다시 사재생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래 틀을 만들고 모래 틀 안에다가 이제 쇳물을 부어 가지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 모래를 이제 깨트려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모래를 깨트려 가지고 주물을 뺀 다음에 이제 모래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이제 재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주물사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재생할 때 요 부분에서 이제 분진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형이나 용해 쪽에서 이제 약간 냄새가 나는 그런 악취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는 저희가 주조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제 인천 서구의 서부공단 쪽하고 남동공단에 처음에는 서구공단에 한 40개 업체가 있었고 남동공단에도 한 20여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주조 공장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서 지금 현재 서구에는 13개 정도의 공장이 있고요. 남동에는 거의 지금 10개도 안 되는 공장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공장들이 대부분 이제 김포 쪽에, 경기도 김포 쪽 검단 산업단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김포 검단 산업단지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시민 운동들이 좀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따 다시 토론 시간들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환경부라든지 국토부 쪽에서 이 환경 기준에 대한 좀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진 발생이 이제 주조 공장에서는 이제 어떤 모래에 대한 이제 분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정마다 이제
뭐 분진 발생량을 뭐 보니까 주물사 배합이나 뭐 주형 해체 쪽에서 이제 그 분진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또한 그 이 모래를 재처리하다 보면 모래를 재처리하는 방식이 그 모래에 있는 접착제를 바인더를 떼내기 위해서 이 스크러버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이 바인더를 띄다 보니까 이 그새에서 모래가 깨져가지고 이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자연사인 경우에 이제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공사로 바꾸는, 인공사로 하면은 약간 강도가 커져가지고 이제 분진이 좀 적게 발생하는 그런 저희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악취 현황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쓰는 바인더라는 것들이 아까 유기 바인더, 무기 바인더를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이제 유기 바인더를 많이 쓰고 있고, 유기 바인더는 주로 이제 후란 수지라고 하는 것과 페놀 수지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후란 수지는 사실 그 독성은 없으나 후란에 쓰이고 있는 경화제인 그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그 쉘 코어를 뭐 소위 쉘 코어를 작성하는 데 쓰는 페놀계 이제 수지를 쓰는 공정에서는 페놀이 분해하면서 벤젠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원천적으로 저희가 해소를 하려면은 그 후란 수지라든지 아니면 페놀 수지를 쓰지 않고 다른 대체제를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물유리나 이제 그 인산연계 계열의 이제 그 무기 바인더가 이제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대체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주물사 관련해서 국내 기술과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 이제 자연주물사, 이게 자연주물사 실리카 계열인데요. 이걸 사용하다 보면 강도도 낮고 그래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인공주물사, 그러니까 분진이 좀 덜 나는 알루미나 계열의 인공주물사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가격이 좀 비싸고 제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그거 단가를 낮추면은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 또한 그 자연사인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강물에나 바닷물에 채취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고요. 그걸 거의 다 100% 수입을 해서 쓰는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안 되니까 베트남에서 안 되니까 호주에서, 지금은 심지어 사우디에서 이제 갖다 쓰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들이 이제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인공사를 이제 개발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제2차 이제 뿌리 기본 계획인데요. 산업부하고 이제 과기부, 그다음에 다른 사법부라든지 이런 데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본 계획에 이 인공주물사를 쓰는 분진 저감 대책을 아예 기본 계획에 넣어가지고 R&D를 하도록 이제 그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자료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좀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부 과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약 4년간 한 4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제가 연구 책임자로 해 가지고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조 분진 감소의 악취 저감을 위한 그 연구를 저희가 국제 과제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 사업 목표는 분진 발생 저감을 위한 인공주물사 개발 및 무기 바인더 개발과 그 재생처리 원천 기술 확보 설비 개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인공주물사, 그러니까 분진이 적게 나는 이제 인공주물사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는 무기 바인더의 제조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로 주조 기술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기술 개발을 했고요. 또한 그것에 따른 이제 설계 기술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재생 기술 최적화하는 저 설비 기술까지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결과는 이렇게 한 장으로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인공사 제조 기술 개발에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인공사가 이제 알루미늄 계열이기 때문에, 알루미나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보크사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배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재를 개발했고, 그거 소재를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파일럿 스케일의 장비까지 또 제작을 해가지고 일단 상용화에 대한 기초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무기 바인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물유리계나 인산연계의 그 무기 바인더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 바인더를 쓰면은 그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바인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더를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저희가 알루미늄 타겟으로 했지만은 알루미늄 주물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적용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 공정 설계 기술도 이제 같이 해서 물성치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공사 그러니까 주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처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공사로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재생을 하면은 잘 되는가에 대한 연구까지도 동시에 개발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가 분진 발생 저감하고 그다음 악취 저감을 위한 그런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냈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조 공장에 보급 확산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분진 저감과 이제 악취 제거에 상당한 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로서 저희가 분진 감소 이제 저희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천연사를 썼을 때보다도 인공사를 썼을 때 어떤 모래 이제에 대한 분진 발생량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듦을 알 수가 있어요. 0.5에서 0.1 정도까지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그 주조 공장에 보급이 되면은 이런 어떤 환경 개선에 상당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생기원에서 뭐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은 패널 토론 때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발표해 주신 조인석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신영 SNC에서 오신 현봉수 소장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발표 주제는 친환경 주물사 개발을 위한 다기능 점결제 및 건식 코팅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영 SNC의 현봉수입니다. 예, 앞서 조인성 박사님께서 여러 분야를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은 쉘 금형형, 그러니까 아까 언급됐던 패널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 중자를 만드는 중자사를 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섹션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가 일부 나왔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쉘형을 만드는 중자사에 들어가는 패널 코팅 RCS를 처음 개발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산업에 처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 분야로는 그 RCS,
생산하는 게 주업이고요. 그 이후에 아까 나왔던 그 사 주물사죠. 그런 그 폐 주물사를 다시 재생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뭐 인증 10건, 수상 2건, 특허 5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됐던 포인트가 저건데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저희들이 2012년에 획득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매출은 뭐 매년 약 11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작년서부터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 투자비를 지금 조금씩 올려서 연구 투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주 거래처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쪽의 1차 벤더들, 그러니까 자동차 주문을 해서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물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주물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주물 산업이 아주 전통적인 사업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주물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가라앉지를 않고 그 미래 신성장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트렌드는 친환경을 기조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그 국내 주물사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격차가 크고요. 그리고 또 그 각각 회사에서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국내에서는 폐 주물사에 의한 폐기물 양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캐파냐라고 봤을 때 지금 국내에서는 코팅을 해서 쓸 수 있는 코팅 주물사들은 현재 그 연에 한 3,300억 정도고요. 연 단위로 해서 한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규모 또한 10조에서 한 2030년까지 17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외형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필수 요건은 친환경입니다. 환경적으로 무해했을 때는 저기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주조업체도 끼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하여튼 그 친환경이라는 기조 아래 시장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제품화라든가 이렇게 그 액티브하게 연구 개발하는 쪽은 상당히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저런 친환경적인 어떤 중자사를 개발을 했을 적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중자사에 들어갈 수 있는 주물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 개발 목표입니다. 이건 유해성은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물이라는 것도 일반인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주조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중자사라든가 RC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공적을 적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사를 수입을 하면 원사에다가 패널을 코팅을 하게 됩니다. 저 코팅 상태를 레진 코티드 샌드 RCS라고 부르고요. 이 RCS를 열 성형 금형에 집어넣어서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어떤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저걸 중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맨 마지막 주물품을 보시면은 내부 공간의 형상이라든가 치수를 중간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중자 코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공정에서 보시면은 원사 코팅에서도 코팅을 하는 공정에서도 그 포르말데히드나 암모니아가 일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중자 열성 250도에서 300도 정도로 성형할 때도 포르말데히드와 암모니아가 발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주조 공정에서 고온 일대가 가장 발생량이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그 공정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RCS를 공급을 하면 다음 이게 그 앞서 설명드린 중자기입니다. 중자를 만드는 열 성형기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똑같이 안에 금형이 있고요. 안에 이제 중자사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자 성형하는 공정인데요. 그 성형 시에 포름알데히드하고 암모니아 발생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고온에 250에서 300도 정도에서 이제 성형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에서 금형이 오픈이 될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 좀 표현이 잘 안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자를 찍게 되면은 그 중자를 넣고 용창을 붓게 됩니다. 저게 이제 그 주조의 맨 마지막 공정이죠. 안에 중자사 RCS를 가지고 열 성형한 중자를 집어넣고 외곽에 이제 용탁을 넣어서 주조품을 만들고 있는 공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중자하고 성형물을 그 주조물을 같이 그런 바렐 형태의 지점에서 중자를 띄어내게 되죠. 이때 발생하는 것들이 폐주물사고요. 이러한 공정들이 옆에 이제 그림으로 담아왔는데요. 그 지금 이제 연기가 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지금 주조 공장의 환경을 보시면은 위에가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그리고 금속분, 그리고 금속에 의한 가스, 분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폐중자에 대한 유해성이 뭔가를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그 용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용출 테스트를 해 보니 저희들 결과는 그 전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유해하지 않는 물질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그 공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성분이 뭘까를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페놀을 사용했을 때 암모니아하고 저런 그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개발 방향을 포름알데히드하고 암모니아가 나오지 않는 형태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라는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지금 현 공정이자 글로벌하게 쓰고 있는 페놀 코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놀을 코팅을 했을 때 그때 그 주조 공정까지 나왔을 때까지의 환경적인 유해 사항은 일단 그 유해 가스에 의해서 설비, 금형 등이 노화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업자들이 대기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품질적인 문제지만 나와 있는 가스에 의해 가지고 그 주물 제품이 불량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조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무기 바인더를 개발해서 해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존의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기 바인더의 그 어떤 특성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 바인더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이 액상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중자 금형에 미충진 현상의 불량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존에 쓰고 있던 RCS 대비해서 똑같은 중자기를 쓸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개발하고자 하는 포커스를 그 바인더 최적화 쪽에 가까운데요. 무기 재질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유기 재질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유기하고 무기를 같이 하이브리드하는 방식으로 바인더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 바인더의 그 프로커서하고 그리고 유기 펑셔널 그룹을 졸겔 공법으로 합성을 합니다. 이 합성한 거를 그 건식 코팅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저희 모래에 RCS를 다시 페놀 대체하는 것을 만들겠자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그 2023년 환경기술융합 혁신과제로 인천 강소특구 지원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바인더를
건식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슬러리 컴포지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슬러지 컴포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슬러지 컴포지트에 형성되고 있는 조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물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뭐 내열성, 내강성, 내습성, 그리고 점결성, 이런 보관성, 생산성까지. 그래서 저희들의 개발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컴포지트를 건식 코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건식 코팅하는 방법들이 이런 그 주물사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는 통용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스프레이 드라이 공정을 통해 가지고 건식 코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생산물을 각각 습식이 아닌 기존 중자기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건식 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일단 이 스프레이 드라이 방법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개발 가능성하고 그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이브리드 바인더의 무해한 환경적으로 무해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바인더를 일부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원식 코팅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코팅 방법하고 상당히 틀린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정량적인 결과로 본다 그러면 그 유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고 기존의 페놀을 썼을 때와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RCS를 저희들이 개발 초석을 다졌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 결과를 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쓰는 주물 공정, 중자를 뜨는 회사를 통해서 필드 검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디파이 하고요. 그리고 그 개발품을 쓴 다음에 나오는 폐중자를 어떻게 다시 환경적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느냐까지에 대한 개발을 더 할 예정이고요. 이런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이로트 장비라든가 양산 장비, 스케일업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화까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잠시 있다가 패널에서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그 에코시안에서 오신 이태동 소장님께서 연구 과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뿌리 산업 발전을 위한 R&D 연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에코시안의 이태동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연구 과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뿌리 산업 발전을 위한 R&D 연계 방안 모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주조 포함해서 6개, 6대 공정을 저희가 보통 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그 환경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국내 또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좀 대내외 환경 변화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온실가스 관련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규제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에서 진행되는 CBAM 그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 조정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뿌리 산업에 대해서 저탄소로서의 노력을 좀 더 지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업무 공정상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들을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인력 구성 자체, 인구 감소에 따라서 뿌리 산업 인력 구성 자체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반대로 또 국내 뿌리 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 영세성을 지금 먹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에 대해서도 민감한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소 중견기업 기반의 공정기술, 뿌리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혁신, 특히 효율 운영과 설비 관리 등을 통해서 그 제조 공정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이 필요하다고 도출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 내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환경에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고려가 돼서 지켜줄 수 있도록 국내법에 맞춰서 지켜줄 수 있도록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외 정책 대응,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경제성 확보, 그다음 뿌리 산업 경쟁력 확산들을 목표로 하는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발표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각 공정,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뿌리 산업에 대한 6개 공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대국외적인 그 이슈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화와 운영 효율화, 그다음 인구 검사에 대한 그 대응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현재 R&D를 통해 가지고 뿌리 산업에서 필요한 아니면 전체 국내 산업에서 필요한 그 요소들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뿌리 산업 중소 중견 기업 제조 공정의 전조기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실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잠시만요. 크게 보면 뿌리 산업의 현황을 고려해서 국내외 정책 규제, 선제적 대응 및 비용 효율적인 국내 에너지 관리 및 펜스 표준 연계 뿌리 산업 제조 공정 전주기 효율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최근에 산업계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펜스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어떻게 뿌리 산업에 맞춰가지고 스마트하게 효율을 관리하고 에너지적 관점에서 최적화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찾느냐가 지금 현재 큰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장 내에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으면 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모델링을 하고 분석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뿌리산업 전주기 제조 공정 에너지 업무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AI 기술과 에너지 모델링, 그다음에 에너지 분석,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과 MES 연계, 그다음 최적재 알고리즘 등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 추진 전략은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지금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가장 큰 요인은 국내 뿌리 산업과 연계된 정책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국내 정책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어떻든 간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저탄소 기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인증 체계인 ISO 5001 국내 온실가스 정책, 그다음 탄소 국경 조정세인 CBAM 국제 감축 사업, ESG 공시 기준 등을 조금 고려해서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반대로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면서 국내 표준들을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도입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플랫폼 융합형 드림 기술이라 해서 저희가 가칭을 지었는데 리소스 제한적인 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뿌리산업 전 공정 빅데이터 AI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도입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기업별로 구축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현장에서 많이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장 데이터랑 매칭해가지고 현장 데이터 기반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데이터는 현장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보충하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효율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는 게 방안이었고요. 세 번째는 AI 기술과 물리 모델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해서 어떻게 이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를 AI 학습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 물리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정책 과제랑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건 참고로 저희가 계획했던 최적화 체계고요. 네 번째는 결국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도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 제조 공정의 전주기에 에너지 최적 제어를 할 수 있는 현장 보급형 센싱, 결국 센서 자체가 너무 고비용이 되면 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현장 보급형 센싱과 정보 이상 감지, 생산 공정 정보 연계,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 등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공정 전주기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기획했던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금 제가 연구 책임자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에너지 기술 평가원 과제이고요. 생산 정보 연계, 제조 설비, 환경 설비, 에너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경 관련된 규제가 점점 커지면서 환경 방지 시설에 대한 에너지 부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 최적화시키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조금 현장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산 정보 연계, 제조 설비, 환경 설비, 에너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입니다. 크게 1세부부터 3세부까지 있고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과제입니다. 1세부부터 3세부까지 국책 연구기관이 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발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저희랑 같이 지금 현재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저희가 지금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환경 에너지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설비 보수 안전 관리를 할 예정이고,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통합 관리 시스템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절감 실현, 이 네 가지를 목표로 해서 융합 관제 플랫폼, 안전 유지 보수 기술, 기존 시스템 확장 연동 및 표준화, 에너지 절감 효율화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이제 요소 기술 보시면 되게 AI, 빅데이터, IoT, 그다음 RTO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융합형 과제로서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게 3개 세부가 있습니다. 1세부에서는 통합 운영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용할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될 거고요. 2세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서 아이템에서 전동기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동기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규 모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후 모터를 개조해서 효율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세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방지 시설인 RTO를 저탄소 제품으로서 활용해서 저탄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기식 고효율 RTO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세부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다음 에너지 절감 활동을 MMV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공장 설비 운영 효율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은지를 할 수 있으며, IoT 측정 모듈 개발 통해서 현장 데이터를 무선으로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세부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절감 기술로서의 실제로 공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동기를 어떻게 효율화시킬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전동기를 4가지 방식으로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조해서 공장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3세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고효율 RTO 기술 개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RTO가 LNG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 개수가 낮은 전기를 활용해가지고 RTO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에너지 절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탄소 배출 개수의 차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노리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 관리 지표를 생성하고 이것을 플랫폼과 개발 모듈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노후된 산업 시설을 리트로핏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합니다. 결국은 기존에는 그냥 에너지를 한다면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만 봤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부하 시설 같은 경우, 방지 시설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최적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향으로 조금 방향이 틀어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발표자 세 분께서는 단상에 있는 책상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유익한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 송도도 저도 이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때로는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냄새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맞게 오늘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주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분진이나 유해가스, 그다음에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회사나 정출현 연구소에서 인공 주물사를 개발을 하고, 또 주물사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친환경 무기 바인더 이걸 개발하고 계시고요. 무기 바인더 제조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주물사를 또한 재생해서 또한 쓸 수 있는 그런
재생 처리 기술도 개발하고 계신데요. 그 일단은 인공 주물사의 수반이 되는 요소 기술, 주요 요소 기술들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 지금 주물 공장에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 빈도가 좀 극대화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아직 시작 단계인지요? 조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생산기술원 조인성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과제가 지금 수행된 게 2018년에 수행돼 가지고 4년간 거쳐 202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몇십 년 저희가 이제 주조 산업이 시작된 거는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일제시대 이전서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기본적인 어떤 약간 금속 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었고 연구들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야 이제 주형이나 주물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공주물사는 이제 해외에서도 좀 개발이 되고 있었지만은 저희 쪽에서는 국산화된 거는 이제 단 몇 년 되지 않았고 그동안은 이제 외산을 수입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보급이 많이 안 된 상태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경쟁력이 있는 국산 인공사를 개발함으로써 아마 그런 보급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어차피 이제 자연사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인공사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있을 거다 생각해서 저희 개발한 것들이 점차 이제 보급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 개발 과정이 한 4년간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진행을 하셔서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보급 초기에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보급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좀 가격이 좀 비쌌던 그런 측면도 이제 보완이 되고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산업부에서도 이런 어떤 이 분진 저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위기의식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그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기술이 개발이 됐으니까 이 기술 개발 이후로 이제 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은 뭐 연구자이기도 하니까 연구자의 측면에서는 궁금한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있다면은 어떤 지원 조치가 마련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는 아마 보조금을 통한 어떤 인공주물사로 바꿀 때 어떤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쪽은 아무래도 새롭게 개발된 주물사를 통해서 주물 공정을 진행해서 주물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생산자, 판매자, 네, 생산자 주조 공장이 예. 되겠죠. 그러면 네. 이제 소장님께서도 현봉수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예. 그런 정보 지원이 있고 보조금 지원이 있고 또 기술도 확보되고 하면은 일단은 이 생산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고 또 공정 측면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인공사의
친환경 바인더입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분야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인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불량하고 이제 제일 문제가 컸던 거는 가격이었죠. 가격이었고 지금 뭐 중국에서 나오는 인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데 그걸 이제 국산화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이제 효용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자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물론 수급은 좀 어렵지만 가격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인공사가 자연사를 대체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수혜가 오겠죠. 그런 이제 저희들 수혜도 수혜지만 일단 그 주물품을 부품으로 받는 자동차 회사라든가 그 기존의 최종 완성품을 하는 그 회사서부터 아마 지원책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 부분들이 빨리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지원이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이 뭐 1차 벤더, 2차 벤더 그러니까 판매자의 그 라인도 있을 텐데 생산자의 그 라인도 있을 게 있는 그 생산 주체들끼리에도 그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제가 개인적으로 그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주물사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해서 개발된 인공 주물사를 사용하게 된 그 빈도수가 많아졌을 때 뭐 분진 제거 기술이라든지 악취 제거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 기술도 다 개발이 되었으나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인공 주물사를 사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 기술적 문제점이라든지 환경적 문제점은 또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발표하신 그 자료들 중에서도 사이클론 집진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사실 그것도 완벽히 필터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그러니까 일정 크기 범위에 있는 입자들은 또 필터링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게 될 텐데 아무쪼록 보급이 확대가 되고 정부 차원 그리고 생산자 주체 간의 지원 정책들도 좀 보완이 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기술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이태동 소장님께서 그 뿌리 산업 그 연구 과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그 뿌리 산업 발전을 위한 R&D 연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이 지금 두 분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기술적 난제라든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해오셨다면은 사실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켜져 있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그 기술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연구 개발과 연구의 행정적 운영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혹은 분진이나 악취 제거를 위한 이런 기술적 요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보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조금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그 저희 나라가 제일 어려운 여건은 뭐냐면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재나 그런 것들을 저가에 공급을 할 수 있다 보니 국내 소재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점에서 조금 현재 국내외 그 정책 변화를 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저희 과제에서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RTO를 개발하는 3세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현재 RTO라는 건 VOC라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그 장치인데 그 RTO라는 거는 LNG 기반으로 지금 현재 거의 다 대부분 거의 100% 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다 안정화되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효율화할 걸 연구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어진 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LNG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전기식 RTO 한번 만들어서 공급해보자 했더니 이제 삼성이나 그런 그 대기업에서도 지금 관심 있어 합니다. 지금 현재 가스비도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이때까지 전기료가 더 비쌌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글로벌에서 저희가 저탄소 제품을 생산했다는 그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친환경 주물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뿌리 산업을 그 산업부에서도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최종 그 산업 제품을 만들 때 최초에 시작되는 게 뿌리 산업입니다. 그럼 뿌리 산업에서 이제 저탄소화가 안 된 상태면 그게 LCA 관점에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더해져도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제품은 어떻든 간에 고탄소 배출의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그 새로운 허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경쟁력으로 해서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흘러가면 다들 좋은데 중간에 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 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제조 산업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해 주셨던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주물 공정 이거 안 찾기가 뭐 어려운 거 그러니까 뭐 못 찾기가 힘들 정도로 어디든지 진짜 뿌리 깊이 다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이란 말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한 이제 연구를 또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새로운 기술도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어느 제조 과정이든 어떤 제조 공정이든 미세먼지를 제로를 만들기에는 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또 개발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장비를 만들면은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주물 공정들도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거를 요소 기술들 개발했을 때 얼마나 잘 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그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도 또 추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참 해결이 힘든 주제인 거는 뭐 사실인 거는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 패널 토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여기 산업 연구 뭐 학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오셔서 지금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토론을 접기 전에 지금 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면은 뭐 간단하게나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조 박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제가 그 발표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서부 공단에 있던 그 주물 공장들이 대부분 이제 김포로 가서 했던 게 사실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갔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포에 가서도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법적 그 소송까지도 이제 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R&D의 개발도 좋지만 이제 정부 쪽에 이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 고려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상생해서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그런 쪽에 이제 노력을 또 많이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의 이제 어떤 그런 생산 향상이나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현봉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세먼지 포커스보다는 유해가스 쪽이 더 이제 비중이 큰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문제하고 많이 맞물려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 인공사라든가 모래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유해 물질 저감이나 없애는 쪽에 열심히 그 개발을 해서 일조남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네. 지금 되게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절감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만 점검한다면 저희가 그냥 1타 1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저탄소 이슈에 또 인구 감소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있고 3차 산업 중심의 국가로 보이지만 아직도 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산업 국가로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2차 산업 국가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것을 전환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런 스마트화, 저탄소화, 그걸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도 같이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 분야를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께서 각자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이게 아무쪼록 이게 미세먼지, 미세먼지, 분진, 악취 뭐 등등의 이러한 거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하는 그 환경적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후세대를 위해서 그런 엄격한 환경 조건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 게 사실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이 각자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산업계에 계시는 분대로 각자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나 정치론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런 개발된 기술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역할을 가진 분들도 또 그 나름대로의 책임이 또 있을 것이고요. 아무쪼록 이 미세먼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오늘의 이슈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되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대응 못하면 또 추가적인 R&D 산업 개발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현재 이 산업 전반이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미세먼지라는 이 이슈거리가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